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6일 맞죠, 오늘? 16일입니다. 어저께 그 CS가 터져버린 바람에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모든 예상치가, 지금의 모든 걱정거리가, 그죠? 다 사라지고 새로운 걱정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일명 CS라고 그러고요. CS은행이라고 그러고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은행인데, 예전에 한번 들어봤죠? 예전에 불안불안하다. 그래가지고, 그 아랍계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안정화 시켰다, 뭐 했다 말들이 많고, 주돈도 잘 모르는 너무 대규모 은행이라서, 하여튼 이거가 터지면 핵폭탄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주돈이 이 금융계 쪽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터지면 과거에 금융위기처럼 리만 하나 깨지는 거하고 맞먹는다. 오늘 유튜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방송을 들어도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여튼 이거 깨지면 이거는 핵폭탄, 큰일 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깨지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지금 당장 이게 깨지겠느냐? 안 깨져요. 안 깨질 것 같아요. 왜?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SBB 은행이 파산되고 그때 이제 옐런하고 바이든이 급작스럽게 나와가지고 급하게 수습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죠. 근데 그 문제를 주도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은행들이 더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가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때는 크게 터지겠다.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파월은 어떤 생각을 하고 금리가 0%인지 0.25%인지 연준의 도박사들은 현재 보합을 다 찍어버리고 있어요. 그죠? 요 CS은행 터지면서 0.25도 안 된다. 그 이후에 그렇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잡을 거고, 그러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푹 빠진 거 보면 침체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침체가 온다 그러면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쌓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놈들, 전문가들, 월가놈들, 하버드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오고, 그죠? 공부 많이 한 놈들, 이놈들이 알아서 움직여 줄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온다? 주가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크레디트 스위스가 굉장히 위험하다, CS가 위험하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살짝, 요게 뭐냐면, 그 스위스 프랑이에요. 스위스 프랑이 안전자산이죠.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프랑을 오늘 하루 종일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 봉을 보시면 요 빨간 봉, 요게 이제 어제예요. 어제 일이 터지고 나서 양봉이 쭉 섰죠. 이게 몇 프로짜리가 섰을까요? 대략 한 2%짜리 양봉이 서버렸네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 오늘도 양봉이 나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심각해지겠죠. 근데 잦아들었죠. 그죠? 그래서 안정화되는 모습.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0.88 정도 빠졌거든요. 어제 상승한 거에 반 정도가 빠졌어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적산병이 나왔잖아요. 음봉이 3개가 연속적으로 나왔죠. 이게 SBB 은행 깨졌을 때 안전자산으로 돈이 막 몰려 들어갔잖아요. 스위스 프랑도 안전자산이니까 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 들어갈 때 나온 요 음봉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 CS은행 터지고 나서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면 위험한데 떨어졌죠. 그렇다 그러면 1차 진화.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이 은행은요, CS은행 이 은행은요, 지금 위기가 당장 갑자기 닥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PF, 그 강원랜드 PF 사태 이전에부터 이게 문제가 된 은행이었거든요. 하여튼 과거에 굉장히 큰 손실을 봐가지고 그걸 여지까지 메꾸지 못한 은행 중에 하나고, 근데 규모가 너무 크고, 그죠? 단순히 SBB처럼 대출을 하는 은행이 아니라 이 은행은 그 금융위기에 아주 그냥 나중에 봤더니 금융위기에 가장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 게 파생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생. 그죠? 그것도 아주 그냥 그 파생 중에서도 아주 그냥 싸구려 파생, 정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뻥 터졌는데 그 파생 상품을 다루는 게 바로 이 은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터졌다 그러면 큰일 나는데 쉽게 터지질 않는다. 그리고 꽤 오래 전부터 진전돼 왔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여기 이제 은봉이 쓰고 나서 무슨 뉴스가 있었냐 그랬더니 스위스 국영은행에서 이거를 이제 그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뭐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디테일한 건 모르죠.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뭐 대충 알아듣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뱃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전문가들도 자세히 모르는 내용인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문제는 스위스 프랑을 봤더니 지금 당장은 안정화가 됐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다. 요것만 보면요. 그죠? 이렇게 계속 떠버리면 난리 나겠죠. 주가 떨어지면서 스위스 프랑 떠버린다 그러면 이 SC은행 터진 거예요. 그러면 거진 금융위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사태가 일어난다. 우리는 주도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장 다 말아 올렸어요. 제가 어저께 게시판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장 시작할 때 만약에 그 미국 장이 하락으로 끝나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오늘 레버리지를 코스닥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했죠. 아침에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다 말아 올렸어요. 5분 보고 한번 볼까요? 야, 그죠? 갭 하락해서 대략 1%? 그죠? 1%짜리 갭 하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1.5%짜리 갭 하락이 나왔네요. 떨어져가지고 다시 말아 올리는 모양새. 근데 말아 올릴 때 뭐 가지고 말아 올렸어요? 선물도 아주 적은 금액. 이거 보고, 아, 바닥 나왔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외국인들. 마이너스로 처음에 시작을 하더니 끝. 그죠? 종가에 마이너스 800개로 끝. 그죠? 그리고 동시호가 때 마이너스 대략 500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현물 어제 오늘 움직이질 않았죠. 그죠? 급한 게 아니에요. 저게 심각하지 않은 거야. 그죠? 그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이죠. 선물. 장 시작하면서, 그죠? 5분. 선물 장 시작하면서 쭉 빼요. 오케이. 빼는 건가? 근데 왜 현물이 받쳐주질 않지? 의구심이 들었죠. 근데 10시부터 다시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아주 미미하게 천천히 꾸준히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서 보합권에서 딱 끝나는 그 모양새가 나왔죠. 중간에 커트를 했어야 돼요. 중간에 분명히 커트를 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커트를 늦게 하는 바람에 뭐 손실은 안 났는데 수익이 굉장히 쭈그러드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리고 종가에 대략 2,500개 그리고 끝날 때도 2,300개 그죠? 대략 보니까 3,500개 12시에 3,500개 정도 3,000개 땡겨가지고 이 엄중한 시기에 주가를 다 땡겨 올린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관망을 한 거죠. 선물 가지고 아주 적은 액수 가지고도 끌어올리면 쭉쭉쭉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죠. 지금 매수 심리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야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럼 앞으로 뭐에다 투자할 거냐는 거죠. 그죠? 저는 항상 곳버스에 투자하면서 레버리지의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에 지금 투자할 때인가? 바닥이 언제지? 고민을 해야죠. 주도는 오늘 바닥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죠? 요 박스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스위스 프랑이 일단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어저께 낙폭이 거진 3% 넘게 나왔던 그 유로스톡스 50 같은 그 종목, 그 은행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은행 50개 종목을 이렇게 짬뽕해 놓은 거잖아요. 맞나? 모르겠다. 그 유로스톡스가 마이너스 3%였는데 환율이 안 움직였다? 그렇다 그러면 안정화된 건가? 그리고 나스닥은 종가에 다 말아 올렸다? 그렇다 그러면 나스닥이 상승한 거는 금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성장주니까, 그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으니까, 성장주한테 유리하니까, 어저께 나스닥 상승 종목 보면 꺼진 성장주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도 어느 정도 심각하긴 심각한데, 그래도 지금 당장은 심각하지 않은 거를 받아들인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환율 봤더니, 환율이 거진 움직이질 않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현재 봤더니 대략 유로스톡스가 대략 플러스 2%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플러스 1%까지 밀렸거든요.
요거는 뭐 유럽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스위스라 그래도 유럽에 있는 이게 유럽계 은행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유럽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미국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 따라가지 않고 미국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항생 따라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야 이거 바닥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번은 지켜봐야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사지를 않고 선물 가지고 찌끔찌끔 장난질을 치는데 주가가 계속 바닥권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쪽에 지금 요 시점에서 어느 쪽에 배팅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다시 단기 상승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될지 그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저점 나왔으니까 이거 뚫고 내려갈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고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고버스를 다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관망세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락이 안 돼요. 그죠? 똑같아. 계속이야. 야, 이 하락할 타이밍에 하락을 못 했잖아요. 그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어제 오늘 글쎄요. 뭐랄까 지금 중소형 개별주들 뭐 2차 전지주들 그다음에 테마 형성된 주식들이 너무 강력해 가지고 우리 개미 테마를 쫓고 있는 우리 개미들이 너도 나도 돈을 마구마구 가져와 가지고 마구마구 이 주식시장에다 퍼붓고 있어요. 그 힘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죠? 개미가 돈이 가장 규모가 크다 그랬잖아요. 이 단결이 안 될 뿐이지. 그렇게 퍼붓는다 그러면 주가 그렇게 빠지기 힘들죠. 그죠? 오늘 주식시장만 봐도 계속 와리가리잖아요. 그죠? 아주 미묘하게라도 움직이는데 와리가리. 이런 장에서는 손을 털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내 신상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저 주식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굳이 이런 장에서 단타를 친다? 주도는 개별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장에서 자꾸 개별주를 투자하는 게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개별주를 투자하는데 대박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다 투자는 개인이 몫이지만 그렇다. 그리고 어제 미국장이 끝난 걸 확인을 해봤더니 다우존스 그죠? 이렇게 보면 나오죠. 바닥 나온 것 같죠. 그죠? 이거 깨면 우리 다시 한번 고퍼스 들어가자고요. 주도는 그렇게 한번 생각했거든요. S&P 500도 그죠? 바닥이 얼추 나온 것 같고 나스닥은 확실하게 바닥이 나왔죠. 그죠? 요거 깨면 이제 고퍼스 한번 투자를 해보고 지금 당장 코스피는 이게 레버리지다 방향이 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에서는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왜? 가장 그 투자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디 하나 딱 하고 물어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기관들도 밍밍하죠. 그죠? 기관들도 코스피 보면 금융투자 기관 그죠? 맨 나중에 금액으로 딱 보면 그죠? 금융투자에서는 대략 2,000개 정도 나왔는데 기관에서는 700개 마이너스 700개 그러면 이거 딱 빼버리면 얘네들이 또 플러스 1,300개를 사들인 거예요. 이런 장에 왜 사들이죠? 기관들 연속적으로 계속 사들이죠. 그러면 기관들 의도는 야 이게 바닥 만들겠다. 내가 여기서 이 이상은 내려가는 거는 허용 안 하겠다. 내가 최대한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몇 날 며칠 됐어요. 보세요. 그죠? 어제도 대체 양쪽으로 나왔으니까 요거 빼버리면 대략 500개. 그죠? 오늘은 1000개. 오늘 1300개. 그죠? 이거 글씨가 안 나오네. 요거 빼면 대략 마이너스 200개, 1700개, 1000개. 1000개, 1700개, 마이너스 200개, 500개, 1300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사들이는 게.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상 고퍼스는 맞는데 더 이상 하락하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뭘 샀는지 봤더니 삼성전자 43만 개를 또 사들였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좀 사들이고 하이닉스도 또 팔았습니다. 100만 개를. 이거 지금 하이닉스 팔아먹으려고 주가 방어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또 하이닉스를 100만 개를 또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골고루 뭐 사고 팔고 그죠? 카카오 31만 개. 아이고, 카카오나 네이버 또 들어왔네. 그죠? 어저께 그 나스닥 반등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22일 날 FOMC 열리고 나면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리겠다. 못 올릴 것이다. 그리고 월가 도박사들이 동결에 지금 50%가 넘는 배팅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그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고객 예탁금, 그죠? 고객 예탁금은 뭐 소소하고, 신용융자, 아유, 오늘 꺾였네요. 많이 팔았네. 아니죠? 이게 오늘 게 아니죠. 신용융자가 언제 거죠? 신용융자가 15일 거, 15일 날 많이 꺾였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추세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보기는 뭐한데, 뭐 이거 가지고 추세를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좀 안정권, 좀 안정화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달러 지수, 그죠? 달러 지수 0.2% 하락을 했고요. 위안화 0.12%, 원화 0.17% 하락을 했거든요. 거진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엔화도 비슷하고. 그리고 채권금리가 그나마 다시 안정화됐고, 특히 그 유럽계 채권, 독일, 뭐 이런 채권들 있잖아요. 그 채권들이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SC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와야죠. 그죠? 근데 이게 다시 안정화가 됐다. 많이 내려왔는데 안정화가 됐다. 채권 한번 볼까요? 채권을 보면 여기 그죠? 영국 채권이 플러스 3.5, 프랑스가 4.0, 독일이 5.0. 다시 상승을 한 거예요. 많이 빠졌다 다시 상승을 했다. 그래도 지금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미국 국채는 미국 그 국채는 오늘 장이 열려봐야지 본격적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 확인할 거고. 그죠? 우리나라 5년물, 10년물 그죠? 하락세가 많이 안정화돼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채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이거를 보는 거는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죠? SVB 그거 터지고 나서 굉장히 크게 흔들렸는데 그 흔들림이 진짜 움직임이 그냥 좀 잦아들었다. 그래도 아직 위험적인 요소는 내포되어 있는데, 제가 그랬죠. 주식은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그죠? 지금은 바닥을 형성해가지고 단기 반등 구간이 아닌가. 그죠? 이럴 때는 좀 구경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퍼스에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특히 코스피에 투자하기는 애매하고, 차라리 투자한다 그러면 유럽도 지금 당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 문제 때문에 저기가 묻어버렸잖아요. SBB가 묻어버렸잖아요. 그죠? SBB가 묻어버렸으니까 나스닥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다. 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안 올라가면 땡큐잖아요. 그죠? 어제 상승한 것도 거진 테슬라, 그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AMD, 아마존, 그죠? 찰스슈왑은 이거 뭔가요? 5%나 올라갔네. 그냥 알파벳, JP모건은 빠졌네요. 4.72% 빠졌네. 그죠? 다 거진 성장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저께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 하락폭에서 이만큼 다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 가까이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거진 3% 가까이 2%, 3% 빠지고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당장 고퍼스를 들어가가지고 고퍼스를 가지고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거고. 그래서 주도는, 이번에는 한번 쉬어야겠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러면 언제 다시 고퍼스에 투자를 할 거냐? 저점 깨지면요. 저점 깨지면. 만약에 내일, 저는 이 작전이 뭐냐면,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 한다 그러면요, 레버리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레버리지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박스 하단을 지금 만들고 있었잖아요. 상단 이거 절대 못 들어요. 왠가는 힘 가지고 못 둔다. 이거는 전제 조건이 됐어요. 지금 나온 악재들 가지고는 이거 못 뚫고, 금리 만약에 대규모로 올려가지고, SBB 터지기 전에 금리를 0.5% 올린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올려가지고 조정받고 상승한다 그러면 이거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0.5%가 아니라 0.25 떨어졌다가 CS 터지고 나니까 이제 동결.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연준이 22일 날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것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다시 한번 정해지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단기 바닥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횡보를 하든지 단기 상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CS가 또 오늘 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이 폭락한다. 그러면 또 내일 올라타면 되는 거고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뭐 많은 거를 생각하고 많은 거를 대입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큰 놈들 따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유럽이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미국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거 확인을 하고, 만약 미국 장이 오늘 또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이거 깨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호가 때 그냥 질릴 겁니다. 곧버스에. 근데 그게 아니고 상승한다 그러면 내일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안 좋은 게 원자재 시장. 제가 원자재 시장을 좀 많이 떠야 된다 그랬잖아요. 뜨질 않아요. 굴이 폭락했는데 아직도 3.9불 언저리고요. 그죠? 추세적으로는 굴이 더 하락이고. 굴이 한번 볼까요? 그죠? 추세적으로 하락이잖아요. 봉으로 봐도. 그죠? 추세 하락이에요, 지금. 이게 뭐 떨어진다 그러면 이만치까지 떨어질까요? 기름, 유가, 그죠? 안 올라오죠? 이게 지금 이 반증이 뭐냐? 침체라는 거예요, 침체. 야, 지금 침체 아닌가? 우리가 침체를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원자재가 지금 뜨질 않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오늘 저녁에 이게 만약 유가가 플러스 3% 이렇게 막 떠버렸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미국이 0.3%,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거 분명히 떠야 됩니다. 많이, 굉장히 많이. 어저께 많이 안 떴어요. 1.7%, 가장 많이 또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오늘 제일 많이 뜨느냐, 아니면 이게 또 오늘 많이 떨어지느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락 압력을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가난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중소형주부터 중소형주부터 깨지고 나서 위에 게 깨질 때는요, 크게 깨져요. 지금 이거 밑에 거 깨지거든요. 요거 차트 한번 당겨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올래나? 그죠? 1900에서 1700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졌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차트 한번 나중에 띄워가지고 내일이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한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러셀이 좀 꺼진 신경 안 쓰는 건데, 요런 게 또 이제, 문제를 만드네요. 근데 유럽이 지금 6시 6분인데, 거래가 안 되는데? 6시 6분인데 계속해서 슬금슬금 빠지거든요. 근데 유럽 빠지는 게 유럽이 오르고 유럽이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에요. 만약 유럽이 오늘 보합이고, 미국이 오늘 만약 플러스 1%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우리 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유럽의 문제니까 유럽끼리 알아서 하라고 미국이 또 선을 그을 수도 있고. 근데 저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저 은행이 엄청 커요. 그 파생이 굉장히, 그 파생이라는 거는 다 엉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융위기 때 도대체 왜 터졌는지 그거 아는 데만도 6개월인가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이없는 거기 때문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가지고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주도는 무포고요. 곧버스는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없네요. 항생 한번 봐야죠, 항생. 항생이 오늘 또 빠지는데, 항생 진짜 이게 끝없이 빠지네요. 끝없이 빠져. 끝없이 빠져요. 그죠? 오늘 항생이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유럽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유럽이 아까 전에 플러스 2%에서 지금 0.66%까지 빠졌으니까 이게 사실 뭐 급 반등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유럽이 시작하자마자 이 모양이 나왔으면 이렇게 갭상승으로 플러스 2%짜리 갭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항생도 오늘은 조금 그 모양새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장이 항생 장 열리기 전부터 땡겨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생이 오늘 장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 바닥 다지고 상승하나? 어저께 양봉 나오고 오늘도 그죠? 어저께 선물 시장에서 빠졌으니까 밑에서 이제 양봉이 나와야겠죠. 대략 마이너스 1% 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양봉 하나만 나왔으면 그래도 그러면 얘 바닥 다진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텐데 항생이 오늘 또 주저앉았어요. 항생이 주저앉았는데 우리는 상승을 했으니까 내일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애매하죠. 항생하고 중국만 봐서는 애매한데 지금 우리 그 장의 투심이 상방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오늘 장만 봐도 그런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하방이 조금 막혀 있지 않았을까. 지금 하방이 조금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뉴스들은 많은데 내려가기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럴 때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유럽이 어떻게 됐든 일단은 본장이 열리는 미국 본장이 열려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 뭐 들을 것도 없죠. 뉴스 볼 것도 없고 뉴스 들을 것도 없고 내일도 똑같지만 지금 장은 굉장히 안 좋아져요. 다 차트 다 망가졌고 다 망가졌어요. 다 안 좋아.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은 우리가 계속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고퍼스 투자를 멈추든지 레버리지 투자를 하든지 뭔가를 하겠죠. 근데 CS 크레디트 스위스 저 CS 은행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뉴스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일 똑같아요. 외국인 선물하고 현물 어떻게 매집하는지 진짜 현물이 내일은 들어오는지 아니면 내일 현물을 사는지 파는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내일 금요일이죠. 그렇다 그러면 애매하네요. 오늘 목요일, 금요일 애매하네요. 내일은 그냥 지나가고 월요일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선물 한 10,000개 땡기고 현물 한 5,000개 땡겼다 그러면요 레버리지지.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는요 일단은 투입 자금을요 모두 회수해가지고 투자 대기 중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